안녕하세요. 입시온 이희명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서울대 수시 전형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개된 입시 결과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할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참고하셔서 수시 원서 전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의 방식들은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잘 알 테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일반고와 자사고의 전교 1등부터 3등 정도까지의 학생이 지원합니다. 과학고나 영재고, 외고의 학생은 전형 취지에 맞지 않아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신의 비중이 크지만 학종입니다. 2025년 발표된 학과별 70% 컷입니다. 일부 학과만 제 영상에 실었는데요. 다른 학과들은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매년 비슷합니다. 특히 생명과학과는 직윤 안에서도 경쟁률이 높은 편인데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의대 지망생이 아니더라도 생명과학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비단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생명과학 경쟁률도 높습니다. 70% 컷의 의미는 합격생이 10명일 때의 7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내신입니다. 경쟁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에 3년치의 70%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고 그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직윤도 학종이기 때문에 내신만으로 선발되지 않습니다. 즉 화학과의 경우 1.39보다 내신이 더 좋더라도 평가 항목에 맞는 내용이 없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컴공의 경우도 1.1등급에 비슷한 성적을 갖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서울대 평가 항목의 핵심인 학업 역량 부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컴퓨터공학의 직윤은 2년 연속 충원이 0명입니다. 컴공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의학 계열에 관심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합을 노리고 지원할 때는 이렇게 매니아 학과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첨단융합학부는 2년 연속 충원이 제일 많은 학과입니다. 이유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에 대해 배우는 컴공과 달리 전자, 컴공, 생명 등을 융합해서 AI와 바이오 등을 배우기 때문에 의학 계열 지원자가 많습니다. 컴공을 지원하기에 애매한 내신이라면 그나마 좀 컷이 낮은 첨단융합 학부 지원이 더 나아 보입니다. 서울대에 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해양공학과인데요. 학과와 상관없이 서울대가 목표라면 비인기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 학과를 위해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관련 활동이 없더라도 학업 역량 관련 세특을 채워넣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서울대 일반 전형입니다. 자연계 기준으로 일반고는 2등급 이내 학생이거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과학고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쫄지는 마세요. 평가 항목에 부합되는 내용을 채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기 바랍니다. 일반 전형은 특목고 학생들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고교 유형과 유형별 합격 가능한 내신을 추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3년간 고교 유형별 합격자 비율인데요. 일반고의 비중이 2023년에 비해 약 4% 정도 늘어났네요. 반면 자사고 학생들의 수시 합격생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사고 학생 중에 서울대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최근 3년간 본인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수시로 합격한 학생의 내신과 비교해보고 좀 더 우위에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일반 전형의 일부 학과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약학과의 경우 2024년에 비해 2025년 70% 합격선이 높아졌네요. 70% 컷이 1.58이므로 합격생 29명 중 20등의 학생 내신이 1.58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학생들은 내신이 더 좋다는 건데 일반고일 가능성이 높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전형의 경우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도 지원하지만 일반고 학생들도 너무 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70% 컷을 보면 일반고와 특목고 중 어느 유형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더 많이 뽑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8보다 더 좋은 내신이어도 학업 역량, 학업 태도에 관한 평가 항목이 없는 학생들은 불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학생물공학부도 70% 컷이 1.95네요. 즉 41명 중 29등의 내신인 건데요. 자사고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30등부터 41등에 해당하는 내신을 갖는 10명 정도는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즉 전체 합격생 41명 중 약 30명은 일반고와 자사고, 10명 정도가 특목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1년 정도 컨설팅했던 학생도 일반고 1.8 정도 내신이었는데 화학생물공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입시의 꽃, 서울대 의대입니다. 49명 중 35등의 내신이 1.22 정도이니 그 앞에 학생들은 거의 1.0등끼리의 경쟁이지요. 내신을 보면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학과의 경우 2025년 70% 컷이 2.76인데요. 전체 20명 중 14등의 성적입니다. 최소 6명은 특목고 학생일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과학고 학생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화학과를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과학고의 2등급대 학생과 경쟁해서 우위에 있으려면 최소 1.5등급 선이면서 서울대 평가 항목에 부합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전형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70% 컷이 낮은 학과는 특목고 학생들의 지원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학과를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과의 경쟁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신이 1.0등급도 1단계에서 불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대 평가 항목의 핵심인 학업 역량 및 태도 관련 내용이 추상적인 칭찬만 있다면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학종에서는 학업 역량에 대해 평가자가 상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부 학과들의 2025년 입시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뿐 아니라 서울대 평가 항목의 핵심인 학업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고의 1등급, 중후반의 학생들도 평가 항목에 부합된 내용이 많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서울대 합불 사례로 살펴보는 평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